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시원입니다. 아니, 네. 가수세요? 아니요, 가수는 지금 아니고요. 그 서울에서 네네. 이제 밴드 활동을 소속사에서 하다가 네. 지금은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서 간단한 이제 개인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카페 하고 계신. 네네, 개인 카페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그 대구 어디 쪽에 있는지 홍보하셔도 돼요. 어디 쪽에 있는 데죠? 지금은 아직 이제 신도시 개발 중인 곳이거든요. 네네네네. 네,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카페 하즈라는 곳에서 하지. 혹시 저희 시연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라고 하면은 좀 서비스 없을까요? 물론 서비스 해드려야죠. 근데 이제 제목이 포항 바닷가 네네. 폐가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폐가도 다니셨어요? 제가 공포 관련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무서움이 솔직히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겁이 좀 없는 편이에요. 주변에서도 저보고 겁이 굉장히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제가 이 경험, 이제 포항 이 폐가 경험을 이후로 겁이 생겼어요. 밤에 불을 끄고 잠을 못 자요. 일단 그냥 편하게 계속 연달아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네네. 이쯤 하면 시청자들이 궁금하겠지 하는 부분에서 끊어주셔도 되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바로 네. 시작해 주시면 돼요. 천천히 네. 해주세요. 이제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12년 전 21살 때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동아리 MT를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 이제 후배를 이제 받아본 그런 MT라서 굉장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MT 준비를 하게 됐어요. MT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주최자가 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선배로서 이제 제가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가 기억이 살짝은 안 나는데 그 바닷가 이름 둘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오후 2, 3시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2, 3시쯤 돼서 이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컨텐츠 기획을 하기 위해서 후배들 몇몇하고 이제 동기 몇몇하고 이제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컨텐츠로 이제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저는 워낙 이제 공포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담력 테스트를 해보자. 근데 그 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두컴컴한 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그래서 일단 바닷가 한 바퀴를 한번 쭉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이다가 바닷가 쪽 나가다가 보니까 웬 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안 띄워드렸는데, 그 폐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기역자 모양의 구조였어요. 이제 기역자 모양인데 긴 폭로가 있고 이제 짧은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자 모양으로. 그래서 긴 방향으로 방이 3개가 있고 짧은 쪽 라인에는 큰 방이 하나 이제 존재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자마자 큰 방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방을 먼저 문을 딱 열었는데 벽에 부적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좀 부적이 완전 빨간 글씨로 해서 다다다다닥 이제 벽에 다 붙여져 있어서 이거 굉장히 으스스하다. 일단은 오케이, 여기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작은 방들도 이제 둘러보자 해서 작은 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마찬가지로 내부에는 부적 1개, 2개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고, 말 그대로 곰팡이 냄새나고 음침한 그런 각각 방이었어요. 그 방을 다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빠져나와서 똑같이 한 얘기들이 굉장히 춥다였어요. 굉장히 이상했던 게, 그때 당시가 4월 중순이었고 낮에 굉장히 더웠단 말이에요. 진짜 햇볕이 짱짱해서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릴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건물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서늘함이 느껴졌어요. 그 각 방들의 이제 문 자체도 옛날 그 반투명 그런 이제 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
최고다. 담력 테스트에 진짜 이만한 장소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녁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에 이제 제가 그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작은 방 중에서 그림 그려져 있는 딱 그 중간 방에서 제가 숨어서 편의점에서 폭죽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지나가면은 제가 폭죽을 터트리면서 놀래키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놀래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다 완료되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인솔을 해서 애들 보고 이제 한 명씩 대기를 해라 라고 얘기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 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지나가는 형체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실루엣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준비했던 폭죽들을 터트리면서 사람들 반응을 막 지켜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저 폭죽을 막 터트리고 있는 와중에 후배 한 명이 제 방문을 확 열고, 선배, 위키수 선배들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집합하래요 라고 이제 저한테 다급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왜 무슨 일이시지? 하고 이제 불려갔어요. 제 위키수 선배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라고 하시길래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말을 중간에 확 끊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귀신을 봤다. 그 때문에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하고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듣게 됐어요. 이제 그 여자친구가 긴 라인의 길을 이제 걷고 있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긴 라인 복도를 걷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도에 그 사진에 빨간 표시로 돼 있는 그 표시돼 있는 그쪽 라인 있잖아요. 그쪽 라인까지 이제 조심히 걸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포근히 앉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허리를 싹 감싸는 느낌?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래서 아, 나구나. 뒤돌아서 저를 안았어요. 근데 팔이 허공을 휘저었던 거죠.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울고불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진짜 기겁하듯 막 뛰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 담력 테스트 같이 진행하던 후배들도 모두 다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 뛰어간 거고. 그러면서 막 달래고 막 이제 선배 화나서 막 불러와라 했는데 그 상황에 제가 없었대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후배가 불러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아니 나 나온 거 못 봤냐고. 그러니까 선배 같이 나온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저는 좀 이상했어요. 야 잠깐만. 혹시 담력 테스트 몇 명까지 진행을 했니?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한 6, 7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 7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본 실루엣의 형체는 14명 정도였거든요. 이게 저도 당연히 이상하다 생각하고 후배들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담력 테스트를 끊고 얘네들은 제 여자친구를 달래러 간 상황에서 저는 거기에 혼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 텀 안에서 그 지나가는 실루엣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담력 테스트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배들은 얘기하길 한 6, 7명밖에 진행을 안 했다. 의아했어요. 난 대체 그때 난 뭘 본 거지? 그리고 그게 내가 봤던 게 진짜 사람인가? 그때 아직도 어안이 벙벙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네. 네, 이게 근데 제가 혹시 그 반대로 후배들이 역으로 약 올린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담력 테스트다 보니까 좀 그런 장난들도 좀 많이 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한 명이 뭐라고 했으면은 제가 속았겠죠. 근데 다들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담력 테스트 끝나고 술을 먹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술을 먹을 때, 야, 날 놀리지 마라 하면 이제 솔직히 술을 먹으면 좀 진심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전혀, 진짜 이거 농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따지고 뭐 저희가 이해하다 보면은 뒤에 뭐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따라 들어간 게 맞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배들은 뭐 좀 이상한 일을 겪거나 막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후배들은 이상한 일을 안 겪었는데 네네. 제가 살짝 이상한 경험들 몇 가지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그러니까 다음 네. 에피소드에 대한 일들이죠.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뭐 얘기 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바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그 일이 이후로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겪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제 여동생이 대학교 근처 원룸을 잡고 제가 거기에서 동생아 미안한데 내가 네 자취방에서 조금 잠깐 묵을 수 있냐 동생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흔쾌히 그래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짐을 챙겨와가지고 동생 방에 자취방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신세를 좀 지게 됐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침대에 탁 누웠는데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원룸이었어요. 침대가 구석에 있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보이고 화장실 바로 옆에 현관문이 있고 이제 불을 끄고 누워서 잠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가위라는 걸 처음 눌렸어요. 이제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의식은 또렷하고 공간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딱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썰이 있잖아요. 가위를 깨려면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라. 아니면은 뭐 있는 힘껏 욕을 해라. 그래서 저는 엄지로 힘을 확 주고 있는 그 상황에 그 화장실에서 검은색 약간 그 가발 같은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중앙등으로 싹 움직이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 순간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어떻게든 이거 움직여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온몸을 힘을 준 상황에 중앙 전등에서 갑자기 그 제가 말했던 그 까만색 물체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온다라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촉이 생긴 거예요. 얘 분명 나한테 올 것이다.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깨야 된다. 진짜 이거 안 깨면은 나 진짜 기절할 수도 있겠다 하고 엄지손가락을 딱 바라본 그 순간 그 머리카락이 제 눈을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덮치는 순간 엄지손가락 들어서 가위를 깼어요.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일단 불을 확 켰어요. 이제 그냥 그날은 거의 불을 켜고 밤을 샜어요. 거의 밤을 새고 이제 다음날 제가 그 후배 한 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후배가 어떤 후배냐면 약간 신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애였어요. 귀신을 본다고 하죠, 보통. 그런 후배인데 그 후배한테 야, 내 동생 자취방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라. 라고 해서 이제 제 그 여동생 자취방에 이제 확인을 하러 들어갔어요. 걔가 입구에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잘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못 볼 걸 봤다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딱 그 표정을 지으면서 갑자기 선배 잠깐만 나와볼래요? 밖에서 얘기해요. 라고 하길래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선배 옷가지들 옷걸이에 걸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무슨 말이야 그게? 선배 그 옷을 걸어 두실 때 그 중앙 등 쪽에 검은 옷을 걸어 두신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보이는 곳에 검은 형체 물체가 꼿꼿이 서 있는 형태나 그런 식으로 위치를 하지 말아 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알겠다 라고 하고 그 이후로 제 눈앞에서 잘 때 검은 형체가 보이는 거 1절대가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잠을 잤더니 이제 잠이 잘 와요. 굉장히 잠이 잘 왔고 그 이후로도 불을 껐다 하면은 가위에 항상 눌리는 경험을 이제 계속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후배 말도 계속 기억이 남고 해서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 불을 끄고 자면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친구랑 같이 자거나 아니면 누가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자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을 끄더라도.
그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심리적인 공포인지. 그래서 요즘에는 같이 주무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현재는. 아,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뭐 괜찮으시면 제가 옆에서 좀 800에 좀 어떻게 네. 아,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면, 네, 드립니다, 네. 아, 그죠. 귀신보다 무서운 게 남자 80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혹여라도 뭐 아직도 고통받고 계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